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약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것을 이모작 인생으로 70세의 나이에 마약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 지도자 과정, 강사 과정, 교수 과정을 준비하고 그런 일을 하는 일들을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1강, 2강, 오늘은 이제 3강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를 이와 같은 책 교재를 만들어서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마약에 대한 세계를 함께 한번 떠나보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동역자 되시는 몇 분의 목사님들이 이번에 저와 같이 한 지역의 책임자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제마약경찰대학교를 약 한 40년 전에 설립총장 홍성선 목사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일을 40년 동안 저도 본의 아니게 사당동이라고 여기 했는데 사당동 총신대학을 제가 1980년도 초에 대학원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부했던 수백 명의 목사님 중에 유독히 마약에 대해서 미국에 이스라엘에 오고받고 하시는 분강사가 홍성선 목사님이셨어요. 그걸 40년을 지켜보니까 앞으로 할 일은 그래 그 동역자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섬기는 입장에서 그 일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마약에 대한 체계, 교재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유인물로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링크 걸어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한 10여 권 정도가 교보 생명에 보면 교보 서적이 있습니다. 광화문이나 신도년역에 보면 그곳에 가면 책 제목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가능하면 전문가, 정신의학과 선생님, 아까 검사, 판사라든지 변호사 또 이런 분들이 하신 게 있어요. 가정의학과라든지 그것이 제가 두 번째 넣었고요. 세 번째는 저와 같이 이렇게 동역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네요. 한 분은 연세가 많으시지만 양천구 원로 목사님이신데 지금 90세이세요. 종로가에서 서울 캠퍼스 이분은 총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 밑에는 제가 학장으로 2024년 1월 29일자로 임명을 받았고 저의 동역자 김경건 목사님은 2024년 8월 30일자로 인천 캠퍼스의 학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동역자 수원의 완대선 목사님, 아브람 킹 목사님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고 계십니다. 수원의 캠퍼스 학장님을 맡으셨어요. 자, 이분들이 다 지도 목사님으로 대장년에 대한민국 장로연합회의 지도 목사님으로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번에 감사하게도 김경원 목사님, 왕대선 목사님의 그분의 동역자가 주변에 여럿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번에 신분증을 또 준비해서 서류가 신분증이 도착할 것 같아요. 우리가 11월 25일 날은 태국을 갑니다. 마약 박물관 투어를 가는데 그 비료표가 맨 뒤에 제가 60페이지 뒷면에 있습니다. 한 8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이 공부를 하면서 왜 태국의 마약 박물관을 봐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는 사역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가 같이 꼼꼼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하고 내년 6월달 또는 11월달마다 매년마다 미국에서 합니다. 근데 2024년 11월달은 아시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네,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전혀들 못 움직여요. 아까 FBI, CIA, DEA도 나라 이게 걱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 후로는 금년 11월 25일부터는 태국 가는 스케줄도 기억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대작년에 중심으로 많이 가시면 앞으로 지도자로 강사님으로 설명하는 데 많이 좋다. 이렇게 임명장을 받은 것을 말하는 이유는 이것은 아까 민간단체, 사회단체이지 이게 무슨 국제마약경찰대학교라서 국가기관은 아니다는 것이죠. 또 오늘 또 다음 주에 또 강좌에 나오는 것이 한국의 학사들이 모여가지고 국가와 연결돼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중독을 해가지고 하시는 의사분 팀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팀에 대한 것도 책 속에 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들이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야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문서가 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 세 페이지
넘기면 이렇게 세계 최초 마약 없는 세상에 대해서 38주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또 여기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중간에 보면은 신기루 장로님이 그 중간에 2023년도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2023년 12월 국제마약청 국제마약경찰대학교 설립예배, 2023년 1월 미국 주정부 교육법인 국제마약경찰대학교 등록 제2921-378호 국제인정연합 198개국 APSD 등록 제50848호 2024년 1월 네. 그리고 11번째. 영상대학 예. 학장 윤덕근 목사 박사 2024년 1월 29일 임명. 네. 그리고 서울 캠퍼스 총장 양창구 목사 4월 26일 임명. 네. 필리핀 국제마약경찰대학교 총장 모정천 목사 임명. 네. 인천 캠퍼스 학장 김경근 목사 8월 30일 임명. 네. 수원 캠퍼스 학장 왕대선 목사 8월 30일 임명. 2024년 최고 지도자 가정교육 온라인 통신교육 2024년 6월 26일 유엔 마약 대치류 날 특별기도 대성회 국제마약정보감시단 위촉 글로벌 시대 세계마약 교육청 세계마약박물관 건립으로 1천만 명 세계 관광 명소로 세계 청소년 마약 경찰 운동만이 마약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다. 기억하십시오. 동의하시고요. 대장년 중심으로 이제는 학장님들이 아까 인천, 수원, 그리고 저는 영상대학으로 대장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만원이 되고요. 다음 주 5일 날은 아마 이번에 이제 신분증 받으신 분들이, 왜냐하면 그분들이 위촉장을 주면서 대행으로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이번에 여러분 배우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은 지난번에 한번 쭉 들었던 거고요. 한 장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칼라로 그림이 좀 나오네요. 지난번에 본 대로 오단통의 국제마약경찰대학교에 모집하는 것, 그 밑에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첫째가 뭐지요? 읽어주세요, 장로님. 1번 FBI, 미국 연방수사국이죠. 두 번째, 로마 숫자 두 번째, 미국 중앙정보국 CIA.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미국 연방 마약 단속국 DEA.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을 한번 주겠습니다. 자, 그럼 22페이지에 마약류 관한 법률 좀 읽어주세요. 이 법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및 원로 물질의 취급 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원료, 물질 등을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1. 마약류의 구체적인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 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 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 마약으로 분류된다. 마약이란 단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양귀비가의 타파베르, 솜니프로멜 또는 타파베르 세티게롬 다시 2017년 4월 18일 일부 개정 양귀비가 타파베롬 솜니프롬 L 타파베롬 세티게롬 DC 또는 타파베로 오락 테아롬 테아톰.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귀비와 그 다음에 아편입니다. 예, 읽으세요. 아편 양귀비의 액존의 연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네, 그렇게 넘기시면, 네, 그 다음에 잎, 국화, 단노, 에드리록시론 속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 다만 액곤인, 코카인 및
에코닌, 말카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을 제외한다. 양귀비, 안편 또는 코카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연구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 연구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재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향정신성 의약품 다시 한번 해보세요. 향정신성 의약품. 네, 그 다음에 설명. 관련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 제3호 향정신성 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염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이 규제 대상으로 정한 물질을 말함. 네, 향정신성 의약품 정의. 네. 향정신성 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네. 1번 뭐죠?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이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네. 3.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4. 가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가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5.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연구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재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력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네, 이와 같이 마약에 대한 것을 쭉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고요. 또 같이 한번 또 토론하고 수비하고 또 할 수 있는 좌담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요.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해외 직구가 요새 대마를 합법화시킨 나라가 의외로 많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 외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직구로 들어오는 곳을 근간에 이렇게 관세청을 통해서 세관에 들어오는 물건들을 체크해 봤습니다. 큰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있어요? 마약 성분이 확인된 해외 직구 식품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젤리라는 것이 있어요. 몇 종류가 있답니까? 13종, 사탕은요? 5종, 음료는요? 4종, 초콜릿은요? 3종, 과자는요? 3종, 차로 나온 것은 3종, 식이 보충제는 2종, 캡슐 커피에도 뭐가 들어있다고요? 1종. 이런 모든 것이 다 마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이나 모르는 사람이 주는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는 탁탁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나시죠? 얼마 안 됐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데가 어디예요? 메카.
대치동이잖아요. 거기 예쁜 아줌마가 뭘 줬어요? 뇌에 좋아지는 뭐람 DHA라고 해가지고 우유를 줬어요. 근데 거기 뭐가 들어있다고요? 마약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다이어트에 좋다, 머리에 좋아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봐요. 25페이지부터는요, 아무래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 있는 약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는 뭐 나온 자료인데 그 자료 중심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걸 공부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아까 중독자 중심으로 한 자료를 공부를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약사님들 중심으로 한국 마약 탈취 운동본부가 생기고 발단되고 하는 스토리를 아셔야 오늘은 약사님들이 중심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 환자들 중심으로 병원 중심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기독교 중에 장로님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는 의사라든지 약사는 아니지만 상담자로 카운셀러로 신앙의 지도자로 우리가 이것을 같이 접근하면 좋겠다. 예방, 교육하는 강사로 우리가 예방하는 그런 컨설턴트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25페이지부터 그것을 같이 여행을 떠나도록 합니다. 25페이지 한번 읽어주세요. 한국마약 퇴치운동본부는 약사님들 중심으로 국가와 연결돼갖고 했어요. 그 스토리가 나오는 건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자, 출발해 주세요. 마약류 남용의 역사 및 시기적 특성, 해방 이전 우리나라에서 마약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강해군 3년 아편의 약효 및 제법이 소개된 것이 최초라고 전해진다. 아편 재배가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구한 말 시대로 추정된다. 이때 아편은 당년이라고 하였고 그 이후로는 양립이라고 명명하였다고 한다. 더욱 몰핀도 1890년대 말 호남 지방에 처음 유입되었고 의사, 약사 또는 선교사들에 의해 무책임하게 처방됨으로써 많은 중독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헤로인도 이와 같은 시기에 들어와 이북 지방으로 점차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12년부터 1914년까지 조선 총독부가 아편을 단속하는 법령을 발표하였고 1925년 총독부가 국내 소유량의 30배가 넘는 아편을 생산하여 대만, 만주, 강동 지역으로 수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일제는 아편을 전매작물로 허용하여 중독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몰핀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선전과 함께 당시 유행하였던 콜레라와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중독자가 발생하였다. 나 해방 이후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사회가 불안하였고 정부가 강력하게 행정력으로 행사하지 못하였던 시기로 마약 중독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전쟁 기간 중에 부상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마약이 진통제로 남용되었고 그로 인한 중독자들도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코데인 등 비침약으로 가장한 아편 주사약이 공공연하게 매매되어 감기 치료를 받다가 중독되는 경우도 있었다. 1960년대에는 군대의 월남 파병에 따라 군속에 의한 월남산 생화편이 대량 유입된 시기였다. 또한 메사돈 파동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메사돈을 해열제, 비타민제에 혼합하여 주사약으로 시판함으로써 큰 사회 문제가 되었던 사건으로 마약 중독자들은 이 약을 자주 남용하였고 모르던 사람들도 마약 중독자가 되었던 사건으로 이 파동으로 1965년도에 마약 환자가 3,400명으로 급증하였다. 메사돈 사건을 아십니까? 1964년 당시 가난한 농민이나 어민, 어린이에게서 호흡 중추기능 저하, 변비, 소장운동 저하 등 원인 모를 증상이 나타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언론은 중독성을 지닌 정체불명의 약이 출몰한다는 기사를 통해 농민과 어부가 밥 대신 수시로 진통 주사제를 맞는다고 대서특필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정부는 시중에 판매하는 진통 주사제를 수거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1965년 4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수거한 진통주사제에 이질적인 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찾아냈고 5월 7일 드디어 이질적인 물질의 정체가 메사돈임을 밝혀냅니다. 여기에 시중에서 판매 중이던 20여 종의 진통제에서 메사돈 성분이 검출되자 사회적 공분은 더욱 확산됐습니다. 1965년 5월 당시 보건원은 국도제약의 프로카인, 영남화학의 비타민 1과 설피린, 백십자 약품의 키니힌 등 메사돈 첨가 약제를 밝혀내게 됩니다. 당시 이 약제들은 키닌제나 설파제 등 주사제로 허가받은 제품 속에 메사돈을 첨가해 위조 시판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약품은 어떻게 국내로 반입된 것일까요? 메사돈은 디페닐 아세토니포필과 디메틸아미노 클로르프로판을 합성해 만든 것으로 놀랍게도 당시 상공부에서 메사돈의 합성 원료를 화공약품으로 정식 허가해 수입한 것이 드러나면서 또 한 번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메사돈 사건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며 국민들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는 대마초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시기였다. 누군가 접촉하는 기지촌의 위암, 약사 가수뿐 아니라 대학생까지도 키우게 되었다. 이때의 대마초 흡연자의 대부분은 20대 전후의 젊은이들이었는데 유신정부에 대항하는 자포자기적인 수단으로 또는 기성세대에 반발하는 수단으로 대마초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 시기는 부산이 마약 밀조 조직이 필로폰을 일본에 밀수출하였다. 이 당시에 일본에 대한 마약의 수출은 대일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 감정을 타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밀조 조직은 부패한 수사요원들과 유착된 사례도 있었다. 신중현, 김추자 그리고 조용필이죠. 저 세 분이. 아니 지금까지도 거의 전설로 남으신 네. 분들인데 왜 창살 안에 저 세 분이 나란히 계실까요? 1975년 12월에 많은 가수들이 이 대마초를 폈다는 이유로 대거 이제 그 구속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장희, 또 이종용, 그 다음에 윤영주가 이제 먼저 이제 경찰에 붙들리게 되고요. 신중현, 김추자가 또 붙들리게 되고 조용필도 이 대마초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인지도 높은 연예인들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것을 대서특필함으로 해서 실체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 했었죠. 네, 계속해서 1980년대 1980년대에는 일본과 한국에서의 마약류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밀조된 필로폰이 국내 시장에 다량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까지 급속히 증가하다가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1989년부터 단속하기 시작하자 대마와 악편 등의 사용이 늘기 시작했다. 한편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본드, 신나 등이 남용되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마약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해방 이전과 또 해방 이후 그리고 아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스토리를 따라서 80년대까지 한번 짚어봤어요.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네. 1990년대 들어와서 한중 수교 생화편이 국내에 반입되었고 국내에서 도주한 필로폰 밀조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밀조 거점을 확보하고 한국 및 일본으로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반입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해외 유학생 및 내국인들을 중심으로 XTCT 사용이 시작되었다. 또한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는 중국제 다이어트 제품이 남용됨에 따라 한중일 삼국에서 크게 문제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 따라 기업형 밀조 조직이 생겨나고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등 확산 일로에 있다. 이와 달리 본드, 신나 등 황강물질 흡입은 크게 감소하였다. 흐름은 이제 우리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약류가 이렇게 나니까 정부가 어떻게 했는가를 같이 한번 같이 공부해 봅니다. 마약류 규제 법규, 정부 차원에서 마약류를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1946년 11월 미 군정법령 제119호 마약 단속 규정에 의하여 보건후생부의 약무국이 감시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이다. 1957년 4월 마약에 관한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미 군정법령 제119호를
대체하기 위하여 마약법이 제정되었다. 1970년 8월 마약을 제외한 석관성 의약품 및 대마를 관리하기 위하여 석관성 의약품 관리법이 제정되었다가 그 다음에 1980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으로 개편됐다. 이어서 계속 읽으세요. 전문은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대마의 체계적 관리와 대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1976년 4월 석관성 의약품 관리법에서 대마만을 분리하여 대마관리법을 개정 시행하였다. 이후 2000년에 이어 제3법을 통합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동물과 극물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1963년 12월 31일 법률 제1492호로 동물과 극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80년 동시행령의 신나, 접착제, 도로 등 환각물질을 주감으로써 청소년의 남용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0년 8월 1일 제4261호로 동물과 극물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이 제정되어 환각물질 흡입을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법 만들어진 것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누구한테 대화를 하더라도 대신 이것이 근거가 되지 않고는 우리가 그냥 잘못하면 오해, 오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좀 딱딱하더라도 한 번은 듣고 지나가시고요. 또 유튜브로 만들어지면 계속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가도 읽어주십시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의 취급 관리를 적정함으로써 그 오염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다루는 마약류 다시 한번 읽어주. 첫째 뭐라고요? 마약, 향전신성 의약품. 세 번째 뭐예요? 대마. 그리고 또 마약에는 또 다시 읽어주세요. 1번 양귀비, 두 번째 아편, 세 번째 코카역, 네 번째 양귀비, 그 다음에 아편, 코카역. 뭐 이렇게 추측, 예, 계속. 모든 알카로이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네. 향정신성 의약품은 인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신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한 물질로 위해의 정도에 따라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법도 있어요. 한번 좀 들어볼게요.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1999년 유엔 협정에 가입하기 위하여 영리 목적의 마약류 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마약류 범죄 행위로 취득한 불법 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 환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외국의 몰수, 환수 재판의 집행을 위한 국제 공조 절차 등을 마련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다. 감사합니다. 27쪽도 한번 쭉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법률은 국제적 협력하에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보장하는 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마약류 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범위한 불법 수입 등 몰수, 추징 등 보존 절차 규정, 마약류 사범의 불법 자금 세탁 행위의 범죄화, 국제 공조 등 협력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특별한 또 보겠네요. 2번. 특별법,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예. 마약의 불법 수출입 및 양도 행위 등 마약 사범에 대한 가중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군요. 대법원 2022년 9월 7일 선고 2022도 8341 판결 사건명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등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가액의 의미.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 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세 번째. 마약 범죄 등과 관련된 보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경제법에 의한 몰수 보존 및 추징 보존의 절차, 몰수 재판 및 추징 재판의 집행과 보존에 관한 국제 공조 절차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군요. 마약류 보상 금지법 규칙, 네, 감사합니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네, 그리고 기타 약물에 약물 관한 관련 법률. 법률, 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그렇죠. 본거 신납,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 등을 규제하고 그것도 있다. 주시하고 두 번째 이 청소년 보호법, 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 폭력, 학대 등 청소년 유해 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규정합니다. 너무 감사하네, 그죠? 그 다음에 치료보호 관련 법률. 네. 마약류 중독 자치류 보호 규정, 네. 치료보호 기관의 설치, 운영, 지정,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 검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보호를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기타 사회보호, 사회보호법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약류, 알코올, 기타 약물 중독자 등으로서 죄를 범한 자로서 죄 범위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 처분을 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맙습니다. 28쪽에 좀 보면요. 또 이런 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정신보건법, 사회복지법은 또 어떻게 우리나라가 되어 있는가도 아우트라인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정신보건법 정신질환, 28페이지. 네.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곧 약물 중독자의 치료 재활과 관련한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네. 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정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럼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해방 전에 어떻게 되어 있었고, 해방 후에 50년대, 60년, 70년, 80년, 96년,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가지 법률이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럼 기관 중에 어떤 기관이 마약을 담당하는가를 좀 알아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주요 내용들 읽어 주십시오. 검찰 1965년 메사돈 파동이 일어나면서 서울지검 등에 마약 전담반을 설치 운영하였고 마약류 남용이 확산되면서 1989년 2월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의 마약 감시반을 검찰 공무원으로 이관받아 대검찰청 강력부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12개 본청과 3개 지청에 마약 수사반을 신설하는 등
전문적이고 강력한 단속 체제를 갖추고 있다.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국가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마약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는 강력하게 잡는 것과 그 재활과 치료를 하는 것보다 큰 틀에 보면 두 축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어떤 재활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선의 끝에 계시는 원장님 모셔서 한번 저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했는데 다행히 시간을 내주셨어요. 약물 중독자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들이 임상에서 보는 거랑 법 현장에서 보는 것도 틀린 게 있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실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장님 3번 걸리기 전까지는 감옥 안 가요. 이거 자체 이제 법 감정 자체가 되게 안이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맞다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저도 좀 인사이트가 생겼고요. 처벌로 가는 과정에서 치료의 과정들을 이렇게 탑재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선관님, 한국이 의료 접근성이 되게 좋다는 게 지금의 불법 마약을 굴러가는 데 있어서 한 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의료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대목에서 잘만 막아낸다면 세계 마약 치료 재활 역사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한 획을 볼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호구가 낮은다는 게 저는 되게 굉장히 신선하고, 항상 이게 적발되는 순간이 치료의 시작이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 마약 환자는 1년을 수감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서 뇌가 회복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나름대로 치료 동기를 좀 주고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만들어지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들 학교 보내면서 마약 걱정하는 가정통신문 나오게 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참에 저는 그 강력한 처벌과 거의 맞먹을 정도 수준의 재활과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처럼 리헵이나 이런 게 막 그 여러 군데 시설 좋은 데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희가 맡아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같은 분께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 대국민 설명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해 주신 거를 법무부에 공지자도 듣지만 이거를 저희가 우리 많이 본 유튜브에 올려서 각각 좀 편집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 이게 왜 필요한지를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현재 사법 시스템이 마약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을 어떤 정도까지는 재활까지 연계시켜주겠다는 걸 좀 보여주면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건 좀 부족한데라고 또 질타하실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좀 차근차근 클래스라서 그걸 좀 높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8년도가 무슨 날인가요? 88 올림픽 때 이렇게 했다는 거죠. 6월 달부터 어떻게 해요? 김포공항에 대수를 해주세요. 김포공항 내에 마약 수사 분실을 설치하고 92년 6월에는 김해국제공항, 부산 항만, 인천 항만 마약 수사 분실을 설치했다. 10월 1일 마약 수사 직렬을 신설하는 등의 강력부가 설치된 6개 지검에 마약류 사범, 검찰, 세관 합동수사반을 편성,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에 대처하고 있다. 검찰은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1년 4월 23일 대검찰청의 마약부를 서울지검과 부산지검의 마약수사부를 부산과 인천지검에 마약수사과를 설치하고 전국 32개 검찰청과 지청의 마약수사반이 대검 마약부의 일괄 지휘를 받는 전국 단일 수사 지휘 체계를 확립하였다. 검찰은 또한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하고 폭력 조직이 마약 거래 수익금을 조직 운영비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서울, 부산 등 6개 지검의 불법 수익의 몰수 추징 전담팀도 운영하고 있다. 네, 이런 것을 이제 알려면 신문이 좀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한겨레 신문의 2001년도 10월 30일자, 중앙일보 2001년도 10월 30일자에 그런 근거들이 나와서 이렇게 논문을 기록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위에서 메사돈이라는 말이 2번 나왔어요. 메사돈이 뭔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 해석을 제가 좀 붙여놨어요. 메사돈이 무엇입니까? 헤로인이나 모르핀 중독의 치료용으로 쓰이는 합성 마약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서 모르핀 대용으로 개발한 진통제인데
이게 당시 60년대 진통제 의약품으로 함유돼서 한국에서 아주 크게, 그래서 나라가 뒤바뀔 만큼 엄청 위험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까 말 검찰에서 손을 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계속 좀 읽어봐 주십시오. 1997년 8월 25일 대검찰청에 마약류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는 마약 지문 감정센터를 설치하여 첨단 과학적 제조원 함식 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대검찰청과 간세청은 마약류 밀반입 법정 수세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양기관 사이에 국제 마약 정보 공유 및 합동 분석을 위하여 2002년 2월 15일 대검찰청, 간세청 마약정보 합동 분석팀을 대검 마약부 산하에 설치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정보를 현재 운영 중인 검찰 세관 합동수사반에 신속히 이첩 수사하여 국제 마약 공급 조직의 국내 침투를 강력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한 장 넘겨서 29쪽입니다. 대검찰청은 1989년 마약류 대치 국제협력회의를 창립하여 창설하여 미국 등 전 세계 관계자들이 모여 매년 1회 학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11월 7일부터 이틀간 제30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열린 역대 최대 규모 행사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 UN 마약범죄사무소 등 4개 국제기구와 한국, 미국, 아시아, 태평양, 유럽 등 23개국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결속 의지를 높였습니다. 마약은 내 자신을 넘어서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국가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해치는 인류 공동의 적입니다. 마약 문제는 이제 어느 한 기관, 어느 한 국가만의 힘으로는 대처하고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같이 머무는 것은 진전이며 함께 일하는 것은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거래를 함께 차단하고 마약 범죄로 더 이상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해서 더 이상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마약을 일상에서 접할 수 없도록 합시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마약류 동향과 각국의 마약류 범죄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신종 마약류 주요 변화에 대한 발표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It has really good long period of history, and it's really important to continue the discussion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and different authorities who are working related drug crimes. I think now that we've resumed it after the pandemic, we've had this big void of collaboration, and now it's a time to see what has changed from the previous meeting. Where criminal organizations have developed significantly faster, how we can contradict and work against them and work collaboratively together. We expect this the lawmaker become more broader in terms of the engagement and distribution from other agencies, especially for law enforcement from across the globe. And this forum will give chance for us to come and share experience, best practices, and seek the countermeasure against drug in the future. 검찰은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국내외 마약 단속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마약 밀수 유통과 투약 사범을 엄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스파뉴스였습니다. 또한 마약 수사 직원의 전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의 마약류 사범 수사 실무반을 개설하여 교육시켰으며 1997년부터 이론과 실무 교육을 병행시키고 이제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했던 거고 경찰은 어떻게 했는가? 1991년 8월 형사과의 마약계를 신설한 이래 전국 지방청 및 경찰서에
마약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마약류 범죄 종합 영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마약류 범죄 동향 및 수법 등의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마약 투약자, 판매책의 색출, 제조와 공급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공항과 방만, 검색을 철저히 하는 한편 수시로 대대적인 기획 수사를 하고 있으며 중국 등 제3국가의 수사 공조도 강력하고 있다. 네, 네, 그런 것을 중부일보에 2002년 8월 8일자에 나와 있는 것을 넣었습니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경찰 수사 연수소에서 수사 전담 요원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소변 검사, 시약을 전국 경찰 관서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2000년 마약류 범죄 연구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1990년 4월 마약류 전담부서인 정보 담당 관실을 신설하고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1일 공항, 방만과 오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였다. 현재 관세청 조사국 특수조사과에서 마약류 밀수 단속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산의 약재, 실제 마약 수사 조직인 세관의 감시 국내 조사관실에는 통상적으로 1개 전담 단속반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의 마약 단속이 공항, 항만과 오세구역에만 한정됨으로써 국제 마약류 밀수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의 합동 수사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대검찰청과 공동으로 마약 정보 합동 분석팀을 가동하고 있다. 네, 계속이요. 관세청은 국내와 마약류 등 마약류 관련 정보를 종합 분석한 밀수 정보지를 격주로 발행하여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최신 검색 장비인 이온 스캔을 주요 세관에 배치하고 있으며 마약 탐지기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에는 첨단 마약 탐지 장비인 이온 스캐너가 3대 있으며 마약류 밀수 감시 인력이 56명으로 하루 평균 28,000명의 입국자를 관리하고 있다. 세계일보 2001년도 8월 25일자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첨부했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보면요. 아까 기관별 중에 검찰이 나왔고 경찰이 나왔고 그리고 관세청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좀 봐주세요. 보건복지부 일제시대 마약류 관련 업무는 재무부, 판매부 마약통제과에서 담당하였으나 1946년 미 군정법령 제119호 마약 단속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의 양무국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1952년 7월 마약과가 신설되고 마약 감시 제도를 두어 마약 사범 단속을 하게 되었다. 그렇군요. 계속이요. 1989년 2월 마약 감시 제도가 대검찰청으로 이관되고 대검찰청에 마약과가 신설됨에 따라 약정국 마약과는 마약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마약류 사범의 단속보다는 합법적인 마약류의 품질관리와 유통감시를 비롯해 마약류 남용 예방활동과 취업 청년을 관리하였다. 그렇게 하시군요. 보건복지부가 좋은 일을 하네요. 30쪽이요. 자, 정부는 어떻게 또 움직인가 좀 더 읽어주세요. 정부의 업무 조정 계획에 의거 1998년 2월 마약류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식약품의약안정청으로 이관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의약품안정국에 마약관리과를 신설하여 마약류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및 참여 제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및 재활 사업, 의료용 마약류 사후관리 강화 등 3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잘하는군요.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은 할까요 말까요? 국가정보원도 하겠죠.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국가정보원 마약류 문제가 국제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에 의해 1993년 6월 대마약 정보센터를 신설하고 1994년 1월 국제범죄정보센터로 개편하여 마약류 관련 정보 수집, 밀수, 테러 등 국제범죄 전반에 걸쳐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 네. 1994년 2월부터 서울 등 주요 도시에 국제범죄 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 정보기관과의 정보 교류 확대 및 협력 체제를 통해 국제범죄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여 수집된 정보를 검찰 등 유관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외에 검찰, 경찰 등 각 마약류 범죄 관련 담당자를 주기적으로 국가정보연수원에 입교시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해하셨죠? 그럼 국무총리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봐요. 마약류 대치를 위한 노력이 각 부서별로 추진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제기되며 몸에 따라 마약류 남용, 건절 대책으로 정부는 마약류 관리 전반에 대한 범정부적 정책기구 조정기구인 국가마약류 대책협의회를 2001년 12월에 발족을 하셨군요. 계속 마약류 공급의 차단 업무는 대검찰청, 국정원, 경찰청, 관세청 등에서 수요 감촉 대책 업무는 식품의약품 안정청, 식품의약품 안정처, 지금 식약처죠. 그 다음 법무부 청소년 보호위원회 등에서 담당하면서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종합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다. 예. 자, 그러면 마약류에 대해 억제하고 노력하고 단속하는 것만 조금만 좀 보면서 우리나라가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인식되어 온 가장 큰 요인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 노력의 성과이다. 검찰, 경찰, 관세청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마약류 정보 제공 등이 함께 아우러진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마약류 대치 차단 정책은 검찰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마약류에 대한 예방하고 노력하는 모습. 마약류 예방 노력은 식품의약품 안정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 안정청은 마약류의 관리, 예방 및 치료, 제한을 담당하고 있으며 홍보, 교육 등 예방 활동은 산하단체인 약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약사들이 모여서 하는 데가 뭐라고 단체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기억하십시오. 기관단체 등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군요. 계속이요. 유엔은 1987년도에 특별총회에서 6월 26일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세계 마약 퇴치의 날로 몇 년도에 했다고요? 1987년도에. 그때부터 해서 지금 38년 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계속 읽어주세요. 각국의 기념행사 개최토록 요청하면서 민간 부문의 활성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정부는 보건 관련 단체 중 약사회를 중심으로 마약류 예방 관련 단체 설립도록 하여 대한약사회에서 기금을 얼마를 수령하고 1992년 4월 17일 대한약사회가 시도 지부장으로 발기인을 만들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1992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 신청을 해서 설립인가를 받은 데가 약사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했다는 걸 우리는 동의하고 인정하고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할 일을 또 찾아보자고요. 거의 다 마감됐군요. 예, 31쪽입니다만 조금만 더 읽어주세요. 31페이지의 메뉴에 거의 다 끝납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예방과 중복 회복자 사회 복귀 사업을 통해 마약 없는 밝은 사회를 구원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 주관으로 여의도 63빌딩에서 2024년 6월 20일 38회차가 행사를 개최하였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약물 남용자에 대한 치료 노력을 아까 말씀한 한국마약 퇴치운동이 어떻게 했는가도 우리가 알아야
또 우리도 그 역할에서 틈새에서 할 사역이 있다 그 말이죠. 읽어주십시오. 우리나라 일반 병원에서 약물 중독자들을 체계적으로 치료하는 독립병동은 한 군데도 없으며 일부에서 알코올 병동과 함께 사용하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법적 명령으로 강제로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강제 치료 첫째는 뭐지요? 같이 읽어보면 치료 보호 제도, 두 번째는요 치료 감호 제도, 세 번째는요 치료 관찰 보호 관찰 제도. 벌써 이렇게 마약류 사범은 1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치료 보호 제도와 치료 보호 감호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네, 제가 국택치운동본부 그리고 한국의 마약대치 정책 연구팀에서 있는 책을 많이 발췌해서 인용했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설명하시면 훨씬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여기까지 해서 약사님들이 이렇게 하셨던 거 있고요. 제가 한 분을 출연했는데 37쪽에 보면 여기는 아까 한국중독정신의학회라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사장 되시는 분이 마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이 잡힌 사람들을 대해서 마약의 경찰에 검찰에 아까 교도소에 간 사람들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역산출을 해요. 그래서 그 숫자가 거기에 나온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나오니까 한번 예습을 하고 오십시오. 41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에 그러니까 마약류 중독 치료 재활 대책에 대해서 아까 한국중독정신과의회의 이혜국 이사장이라는 분은 그래서 그분에 대한 그 프로필에 보면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혜국 이사장, 의정부 성모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이 국가와 이렇게 대면 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얘기합니다. 약사가 느끼는 거하고 의사가 느끼는 것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여러분과 대화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첨부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구축 등의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마약 범죄와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컨트롤타워격인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하며 1년 동안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는 의사 처방 시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